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엔비디아 24년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과 주가 상승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챗 GPT가 쏘아올린 공은 엔비디아 주가를 끝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주가 상승의 활용 점정이었죠. 시가총액 9천억 달러가 넘는 회사의 주가가 무려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죠. 올해만 1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엇이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고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은 그냥 그랬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고 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의 2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폭발적인 AI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는 엔비디아가 AI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10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64%, 1분기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무려 110억 달러면 한화로 15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회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린다는 것을 넘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반응한 거겠죠. 회사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더 많은 공급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제너레이티브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된 수요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제품은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인데 이익률은 말할 것도 없겠죠. 갭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68.6%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닌 칩메이커 회사가 가지고 가는 마진율로는 독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전환의 최전선에서 AI 발전의 최선봉이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올해만 160% 이상 오른 주가가 고점일까요? 주가가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시대의 시장 장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겁니다. 챗 GPT가 출시되기 전 작년 하반기만 해도 엔비디아 주가는 침체인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에 따라 재고는 증가하고 이익률은 축소됐죠. 엔비디아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데이터 센터용 GPU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NPU 등 빅테크 업체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따른 엔비디아의 GPU 시장 축소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엔비디아 반도체를 계속 써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엔비디아 반도체를 계속 써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GPU와 AI 시장에서의 독점력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주가는 이익의 함수입니다. AI 시장은 누가 봐도 이제 개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시장 독점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고 주가도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AI 시장의 리더로서 지속적으로 시장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텔은 1968년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에 의해 설립된 세계 최대 반도체 칩 메이커 중 하나입니다. 과거 인텔은 모든 컴퓨터에 반도체를 공급할 만큼 인텔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칩 메이커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성벽과 같았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애플의 아이폰이 있다면 반도체 칩 메이커 중에는 인텔이 있었죠. 그 무너질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성벽도 CEO의 잘못된 경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텔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크르자니크가 취임했던 2013년은 스마트폰이 개화되고 모바일 산업이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던 시기였죠. 이때 인텔은 경영 성과에 집착해서
여러 신산업에 손대게 됩니다. 정작 인텔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미세 공정과 첨단 공정 등 기술 개발은 등한시한 거죠. 결국 유능한 엔지니어들은 인텔을 떠나게 되고 경쟁자들이 인텔을 추격하는 비밀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회사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키플레이어는 CEO입니다.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항상 10년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슈퍼컴퓨팅을 통한 클라우드 환경을 그려왔고 AI를 통한 딥러닝과 대규모 언어 모델도 그동안 미래를 상상하며 투자해온 연장선입니다. 미래의 변화를 예상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하는 CEO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챗 GPT가 출시되기 훨씬 이전인 5년 전부터 새로운 AI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픈 AI와 협업을 해왔습니다. 범용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협업은 시장 확장과 동시에 호환성, 범용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단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결과값이지만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과거부터 고객사와 협업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AI 가속 컴퓨팅을 위해 모든 데이터 센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AI 가속을 위한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가속화된 컴퓨팅으로 구축하기 위한 10년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죠. 회사에서는 기업들이 모든 제품, 서비스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기존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범용 제품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무려 1조 달러이죠. 데이터 센터는 결국 규모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AI 가속 컴퓨팅을 위해 단순히 GPU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칩 메이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등을 엔지니어링하고 이를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고 최적화하고 하나의 칩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를 프레임워크에 맞춰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가속 컴퓨팅을 위해서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네트워크 환경까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풀스택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15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챗 GPT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들은 모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AI 컴퓨팅을 구축해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성능으로 인정된 칩셋이고 오랫동안 많은 회사에서 사용되어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연산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로 인해 한 번 시장을 선점한 인프라가 쉽게 바꾸기 힘든 거죠. 특히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언어 모델을 운영하거나 AI 학습을 하는 건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델 훈련을 일단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하기도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통해 지금까지 개발해온 딥러닝을 옮기는 건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자 입장에서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상업적인 사용은 이제 시작이고 각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가 생겨날 겁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규모만 1조 달러입니다. AI가 생산성을 급격히 향상시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AI 연산은 엔비디아의 GPU로 해왔고 갈수록 최적화된 AI 연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GPU뿐만 아니라 AI 연산을 위한 풀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현재 빅테크 업체들은 자신의 사업 용도에 맞춰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본 연산을 위한 슈퍼컴퓨팅은 GPU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을 GPU로 한다는 거죠. 현재 빅테크도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되는 GPU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경쟁자들의 자금력만 보더라도 점유율 경쟁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뒤처진 성능은 점유율 하락으로 즉시 연결됩니다. 기존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자들도 엔비디아의 GPU를 원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AI 모델은 사업 영역의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핸드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AI 컴퓨팅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GPU를 우리가 사용하는 끝단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을 위한 연산에는 GPU를 탑재한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질 거고, 기업들은 자신의 하드웨어와 최적화된 NPU를 끝단에서 가져와서 GPU와 호환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와 NPU가 동시에 사용되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은 지금 전 세계가 AI 가속 컴퓨팅을 위해 모든 데이터 센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했고 과거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AI 가속을 위한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 1조 달러가 AI 컴퓨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 컴퓨팅을 위해 하드웨어부터 시작해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에코시스템까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풀스택을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AI 패러다임에 이만큼의 준비가 된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클라우드 사용자한테 벌면 됩니다. 앞다퉈 엔비디아에게 주문을 넣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엔비디아의 AI 시장 지배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변한 건 없고, 한 가지 변한 건 주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